대표님 오늘 경기 북부 쭉 도는 일정이시잖아요. 경기 북부 도는 일정이시잖아요. 민주당 경기 북부 후보들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관한 공약을 다수 걸고 있는데 대표님은 북부 특자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주제인 게 맞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에도 경기 북도 분도를 주장하는 분도 계셨고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명확합니다. 너무 큰 경우에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는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 이 한계 국가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매우 신중하게 절차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에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경기 북도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재정으로 북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부가 현 상태로 분도를 해버릴 경우는 경기 북도로 될 부분이 약 연간 8천억 정도의 재정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들이 약 4천억 가까운 재정 손실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1조 2천억 정도 연간 재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재임할 때도 그랬지만 기간 시설에 대한 SOC 투자가 북부에 집중돼서 재정 수입은 경기 남부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출은 북쪽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제를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산업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분도하는 것은 공무원들 일자리 늘리고 정치인들 자리는 늘릴지 몰라도 우리 경기 북도 주민들에게는 손실이다. 그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분도에 필요한 재정적인 또는 산업 경제적 기반을 충실히 갖춘 후에 하는 것이 맞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경기 북도가 분도가 되면 무슨 규제가 해제될 것이다 이런 소리 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가 경기도로 묶여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또 군사 분계선에 접해 있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규제여서 이걸 남북을 쪼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북도는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분도 여부와 관계없이 과도한 규제, 수도권 규제도 완화해야 되고 군사 규제도 완화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분도 문제와는 관련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경기도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도가 되어야 된다. 이건 논리적이지 않다. 두 번째, 분도는 해야 되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과 또 충분한 산업 경제 기반,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어제 그 양안 관계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대표님 막 불종적인 자세를 보인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외교가 잘하고 있습니까?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는 지금 질문은 그겁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너무 저자세 아니냐 그런 취지의 지금 집권 여당 측 국민의힘 측 지적이 있었다. 뭐 이런 취지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이시죠? 네. 자 여러분 아니 우리 언론 여러분 외교는 가장 섬세하게 가장 예민하게 그리고 가장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는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국가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최고의 기준입니다. 다른 나라에 득이 되느냐 이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다른 나라에도 득이 되고 우리에게도 득이 되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에게 더 득이 되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외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는 강경 일변도 또는 국익 중심이 아니라 타국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안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경제 상대 국가이자 가장 크게 무역 흑자를 내는 제일 큰 우리 경제 협력 국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무역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가장 큰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지금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내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매우 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하기 어려워졌다. 중국에서 한국 물건을 팔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가 지금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의 결과입니다. 러시아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리가 러시아와 매우 관계가 우호적이었고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필요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개입하면서 러시아와 관계가 틀어졌고 러시아는 그래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한은 군사 협력을 러시아와 확대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이 됐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훼손됐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높아졌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안 관계,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 우리는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만 해협을 둔 그들의 갈등 문제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바람에 한쪽을 편들고 현상을 변경하겠다는 쪽을 손을 드는 바람에 우리가 그 갈등에 끼어들게 됐습니다. 끼어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챙기면 됩니다. 대만과 중국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든지 기존의 관계에서 국제관계를 존중한다라는 우아한 외교적 언사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양안 문제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나빠졌다. 불필요하게 적대화됐다. 그것이 결국 경제적 위협을 불러왔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였다. 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걸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문제를 지적하는 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누구의 말이 맞는가, 외교를 과연 잘했는가, 외교의 결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이것이 개선되고 우리 수출 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됐는가,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는가 판단하십시오. 평화의 문제, 안보의 문제, 외교의 문제는 먼 우리와 관계없는 일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 문제고 민생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날이 바로 4월 10일이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네, 또 여러분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중이니까 또 네,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이제 기자회견은 마치고 마이크 두고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